컴퓨터 1번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제작은 못했고요. 지금 이제 엑셀부터 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문제가 21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unt if s라는 함수가 들어왔어요. count는 개수 세는 거예요. if는 조건이고요. s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B2니까 뭐죠? 부서죠, 부서. 이 부서 중에서 B2니까 교육팀이네요, 교육팀. 예, 교육팀이면서 직급 중에 과장인 사람을 찾으래요. B2 교육팀이면서 직급이 과장인 사람. 교육팀 과장이 몇 명입니까? 하나 떼고 두 명이네. 저 밑에 여기 박상철, 아니 여기 문택식 씨인가? 이분이 교육팀 과장이죠? 2명 있네. 그렇죠? 표탑이 둘이지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이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는 제가 한번 다시 엑셀을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매크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자, 오피스 한추, 자 보세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라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개발 도구라는 게 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로 질래? 바로가기 키는 뭐로 할래? 이때는 영문자만 가능하다 그랬죠? 대소문자. 어디에다 저장할래? 물어요. 현재 통합 문서, 현재 이 작업하는 이 문서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나만의 다른 매크로만 통합해서 저장해주는 문서에다 할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걸 내는 겁니다. 22번 문제에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은 없더라 이거지. 없더라. 그 다음에 함수식에 관한 설명이네요. 라지는 뭐냐면 몇 번째로 큰 거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거. 가장 큰 거는 뭐예요? max죠. max. 스몰은 뭐냐면 몇 번째로 작은 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메모장 열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max라고 쓰고 범위를 주면 이게 이제 최대값 찾는 거죠. 최대값 찾는 거고, 는 미니멈 주고 범위를 주면 이거는 뭐다? 최소값 갖는 거고요. 는 large라고 쓰고 범위를 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면은 범위 중에서 K번째로 큰 값, 이걸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스몰은 범위를 주고 K를 씁니다. K라고 쓰던 뭐 A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범위 중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라지는 가장 큰 값 아니고, 스몰 가장 작은 값 아니고, 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고, 공백이 아니면 세는 거는, 다 세는 거는 카운트 all이에요. 그리고 카운트 if는요, 조건만 맞으면 세요.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조건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카운트 if는 인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겁니다.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는 카운트예요. 카운트. 틀린 거죠. 그렇죠? 다음, 우리가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넘어가죠.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뭐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는, 워크시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시트 1번, 시트 2번 이런 시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워크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을 작업지. 매크로를 지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크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매크로를 지우고 싶어. 그럼 요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 목록 상자가 있어요. 매크로 목록 상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의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요. 이거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 그러면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합계라고 쓰고 컨트롤 A라고 쓸 거예요. A. 근데 컨트롤 A는 본래 전체 선택이죠. 근데 제가 컨트롤 A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게 돼버리면 전체 선택 기능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저는 대문자를 쓰죠. 대문자를. 컨트롤 소문자 A를 쓰면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대문자 A를 쓰면 합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 매크로가. 본 매크로는, 이 매크로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썼어요. 제가 이건 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확인 누르고 는 sum 가로 열고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합계야. 그리고 이제 기록 중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도 이 숫자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데나 갖다 놓고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해라 그러면 촥 하고 왜 답이 안 나왔죠? 여기 나왔네? 답이 여기 나왔죠? 여기 0이 여기 나왔잖아. 자, 다시 답이 여기 나왔죠? 컴퓨터 엑셀이 좀 이상이 있다. 본래는 제가 여기다 매크로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나도 실행하면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를 이쪽에다 클릭해 놓으면은 여기 답이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상하게 답이 나온 거죠 지금요. 제가 뭘 잘못 만들었겠죠? 그럼 이 매크로 잘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란 매크로를 삭제해야지. 그럼 삭제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다시 합계. 이거는 대문자 A. 이제 여기 와서 는 sum 괄호 열고 쭉 블록 잡아주고 괄호 닫고 엔터. 기록 중지. 그러면 매크로에 가서 합계를 계산하시오 실행 누르면 답이 나왔죠. 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제가 컨트롤 A 누르면 대문자 A 누르면 소문자 A를 누르면 뭐가 돼요? 소문자 A를 누르면 대문자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렇죠. 선택됐잖아요. 지금 선택됐죠? 근데 대문자 A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가 답이 된 거죠. 아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매크로에 가서 얘를 편집하면 정신없어요.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하여튼 간에 매크로 목록 상자를 보는 거는 Alt F8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매크로가 뭐가 이 안에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매크로 목록 상자 보는 거, 그게 Alt F8이라고 써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도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 자, 25번. 자, 시나리오 요약에 관한 결과가 나왔는데 B의 두 번째 셀이 변하면 현재 1250인데 1100이나 1400으로 변하면 D의 두 번째 셀이 현재는 625만원인데 저렇게 550만원이나 700만원으로 바뀌겠다라는 거를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죠. 그럼 현재 시나리오가 몇 개 있어요?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 하나하고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 두 개가 돼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두 개 맞습니다. B2가 변하면 D2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D2는 뭐가 들어있어요? D2는 당연히 계산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B2가 변하면 D2가 변하는 거니까 D의 두 번째 셀 여기 안에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저 위에 B의 두 번째 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공식이 들어있겠지. 쟤와 얘가 무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 2, 3 다 맞네? 그럼 네 번째는, 아하, 시나리오는 몇 개? 32개까지 셀을 지정할 수가 있대. 현재 여기는 셀이 하나죠. B의 두 번째 셀이 하나. 근데 셀을 10개를 지정해도 되고 20개를 지정해도 되고 32개까지 지정한다고. 그럼 63개는 뭐냐면요, 시나리오가 현재 두 개라며. 여기 판매량 감소와 판매량 증가 두 가지라며. 그렇게 시나리오의 개수를 만들 때는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설명 잘 되어 있네요. 뭐 변경되는 셀은 32개고, 그렇게 해서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나리오를 63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었죠. 우리 실기할 때는 안 나왔었죠. 책에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는. 26번. 이게 뭘까요? 직책이 과장이래.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답이 나오겠냐 이거죠. 자, 뒷섬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얘를 다 블럭 잡아요. A3부터 2의 11번째까지 다 잡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아니네. 그 다음에 뭐의 합계 구하는 거예요? 급여총의 합계 구하는 거죠? 급여총의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럼 2의 세 번째 셀을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도 그렇게 돼 있네. 두 번째 2의 세 번째 셀이라고 썼죠? 두 번째 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2의 세 번째 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5는 뭐냐면은요, 급여총액이 사원서부터 블럭을 잡을 때 사원이 첫 번째요, 직책이 두 번째요, 기본급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5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직책이 과장이래매요. 그럼 직책이 과장이 여기 있대. B의 3, 4가 직책이 과장이죠. 아니면 여기 C의 13번째, 14번째도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기는 뭐라고 쓰세요? C 13번째, D 13번째는 뭐야? 이거네, 이거. 직책이 급여총액이래. 이건 안 된다고, 조건이. 직책이 과장이지. 직책이 과장.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보기는 직책이 급여총액이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조건을 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문법이 틀은 거고, 네 번째는 저 E3가 문법이 또 틀렸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문법이 틀은 거고,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 dsum이 있고요, dsum이 있고, daverage가 있고, dcount가 있고, dcountA가 있고, dmax가 있고, dminimum이 있고, dproduct가 있고, dget이 있고, dvar이 있고, dstdev가 있어요. 11개인가요? 11개? 10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여러가지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뒷섬을 썼어요. 근데 뒷섬 말고 디에버리지를 쓰면 디에버리지라고 쓰고, 여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항목,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수당의 합계를 구하래. 그럼 수당을 선택하고, 급여총의 합계를 구하래. 그럼 급여총액을 선택하면 되고,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래. 기본급 합계를 구하고. 근데 기본급이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쓰고, 수당을 구하라 그러면 4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직책이 과장이래 하고 이렇게 블럭 잡는. 그러면 직책이 부장은 어떻게 해? 직책이 사원은 어떻게 해? 못해. 왜? 사원은 떨어져 있죠. 직책이라는 글자와 사원이라는 글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직책이 사원, 직책 사원이라고 따로 써야 돼. 여기다 직책 사원을 두 개를 블럭 잡아주면은 직책이 사원인 사람의 뭐 급여총액의 합계, 뭐 수당의 합계,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근데 디에버리지 대신에 디맥스를 쓰면 뭐가 돼? 그러한 것들의 최대값. 디미니멈을 쓰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그런 것들의 최소값.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에버리지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블럭을 그렇게 못 잡아요. 규정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에러가 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클릭이 잡혀요. 엑셀은 된단 말이야. 그게. 근데 문법에는 안 맞는다고. 반드시 붙어야 돼. 반드시 붙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뒷섬 대신에 디에버리지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디에버리지라고 쓰면은 아까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급여총액의 평균이 되는 거지. 여기다 디에버리지 말고 디맥스를 쓰면 뭐가 돼? 디맥스를 쓰면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급여총액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렇죠? 예. 디카운트를 쓰면 뭐가 돼? 과장이 몇 명이냐? 이거 되는 거야. 급여총액 중에서 직책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과장이 몇 명이니? 이렇게 개수 잴 때는 디카운트 A를 쓰면 돼. 근데 디카운트 A 대신에 디카운트를 써도 돼요. 여기 숫자니까. 얘들이 다 숫자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다 클릭하면 어떻게 돼? 디카운트에다가 2라고 쓰고 직책이 과장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글자잖아. 글자. 글자니까 어떻게 돼? 디카운트는 안 되지. 디카운트 A를 써야지. 여기에는 개수를 세라. 과장의 개수를 세라. 이럴 때는 디카운트 A를 써야 되는 거죠. 예. 27번 차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수당 지급 현황표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공부방에 다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차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옳은 걸 고르라 그랬나요? 옳지 않은 거? 이거죠, 이거요, 이거. 그러면 두 개 차트가 혼합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도 하나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잖아. 이거를 혼합 그래프라 그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는 근속 연수 같은데? 근속 연수가 80만 년은 없잖아. 근속 연수가 80만 년은 없을 거 아닙니까? 10년, 15년이겠지. 경력 연수도 10년, 15년이겠지. 그럼 수당은 10원 줘? 80만원, 60만원 주겠죠. 그러니까 왼쪽을 우리는 주축이라고 불러. 주축.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 아래쪽. 글자가 있는 데는 항목축. 숫자가 들어있으면 갑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로에 있어서 세로 갑축.
가로에도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가로 갑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있으면 갑축,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축, 그게 세로에 있으면 세로축, 가로에 있으면 가로축,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으면 주축, 오른쪽이나 위쪽에 있으면 보조축. 그런데 얘는 이중축 혼합형이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얘가 필기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100번 중에 한 90번, 95번은 나와.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 파란색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겹치기가 0이야. 겹치기가 50이면 어떻게 돼? 반반 붙어 있다고. 반반 붙어 있으면 50이고 100%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앞뒤로 포개지는 거지. 그러면 파란 게 앞에 나오고 빨간 게 뒤로 가면은 장기용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경량연수가 안 보이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겹치기를 100으로 하면 안 되겠지. 0은 뭐, 만약 겹치기를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좀 어떻게 될까? 떨어지나? 마이너스가 있나? 하여튼 0은 현재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0이야. 그 다음 레이블은 뭐냐면은요, 레이블은 이 장기용시가 실제 이게 몇 년, 이 사람 몇 년 차입니까? 8년 차처럼 보여요? 장기용시의 근속연수가 8년 차입니까? 그럼 경력연수는 몇 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4년 차인지 4년 3년 차인지 4년 4.44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람은 8, 뭐 이 사람은 2, 이런 숫자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사람이 80만원은 아니고 78만원 정도 보이는데 78만원인지 79만원인지 78만 5천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값이나 뭐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레이블이라 그래요. 근데 한 개도 없잖아. 레이블이 없죠?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네. 28번은 답이 세 번째다 이거지. 자,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숨길 태가 있어요. 뭐를 숨기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B하고 C가 있는데 얘를 숨겨. B하고 C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도 돼요. 숨겨. 그럼 씩 숨었어. A 다음에 B, C가 없고 D야. 숨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숨은 거를 어떻게 보이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다시 해봅시다. 뭐하고? C와 D니까 C하고 D를 해볼게요. C하고 D를 숨길게요. 그럼 B에 가서 숨기기 취소하면 나타나냐고. B에 가서 숨기기 취소했더니 안 된대. 자, B에서부터 E까지를 블럭 잡아서 보기에 가서 뭐라 하래요? 창 그룹에 가서 숨기기 취소하래. 숨기기 취소 안 돼 있는데? 이 숨기기는 뭐냐면요, 이 시트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시트를, 이 창을 워크시트가 아니라 이 창을 숨기게 하는 거. 안 보이잖아. 저거 보던 거 안 보였죠? 왜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갈 때 누가 와서 딱 보니까 엑셀만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에이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딱 화장실 갔다 와서 뭐해? 탁 취소하면 어떻게 돼? 짠 하고 나오지. 그럼 마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창 자체를 하는 거, 파일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거지 시트에 있는 칸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숨기기 취소하면 돼? 얘도 안 돼. 왜? B하고 E 사이에 있잖아요. C, D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애한테 취소해라 그러면 어떻게? 숨기기 취소. 그때 착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숨어 있으니까 그 숨은 거 양쪽에 있는 애를 블럭 잡아서
또 사이에 끼어있는 것 나타나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짠한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답이 되네. 그렇죠? 자, 범례. 범례는요, 이거예요. 범례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차트에서 봤을 때, 요거. 얘를 범례라 그래요. 근데 이 범례는 명령을 줄 때, 범례 명령을 줄 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착 가요. 여기 오른쪽에 없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착 가면, 세 줄로 착착착 나타나요. 그럼 여기 비워졌잖아. 얘가 가면서 비워지잖아요. 여기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얘가 왼쪽으로 줄어. 알아서 줄어들어. 그리고 높이는 늘어나. 여기가 비었으니까. 알아서 움직인다고. 근데 얘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자동 조정이 안 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 너 뭐야? 나 범례인데 오고 싶은데 못 와. 이거야. 그럼 강제로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차트 자체를 줄여야 돼. 막 늘리고 줄이고 막 해서 범례를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엑셀에서는 우격다짐식으로 막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서식창에 들어가서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위 가세요, 아래 가세요 그러면 알아서 착착 움직인다고. 네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매크로 뭐예요 이게? 매크로에 관한 설명인데,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아까 컨트롤 A 이런 거 있었잖아. 컨트롤 소문자 A를 누르면 컨트롤 대문자 A나 컨트롤 소문자 A나 하여튼 간에 전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문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컨트롤 C 하면 복사되니까. 근데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에서 컨트롤 C로 바꿔버리면 복사가 안 된단 말이야. 컨트롤 C가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대문자 C를 바꿔놓으면은, 대문자 C로 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고 소문자 C를 누르면 복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는 매크로에서 지정한 키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맞죠? 윈도우에 있는 키보다는, 엑셀이나 윈도우에 있는 키보다는 매크로에 있는 기능이 먼저 우선된다고. 자, 매크로에 지정된, 이게 뭔 얘기야? 바로가기 키를 변경한 경우에는 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매크로를 아까 제가 만들었었죠. 매크로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매크로에 가서 요 합계라고 하는 거를 옵션에 가서 보니까 컨트롤 대문자 A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자, 컨트롤 대문자 A를 누르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A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하나 그려. 둥근 애가 떴습니다. 빵끝 웃는 얼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매크로를 거기다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이 합계라는 매크로를 뚝하니 거기다 지정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 얘만 누르면 답이 나와. 이제 웃는 얼굴만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매크로에 있는 컨트롤 대문자 A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 대문자 C로 바꿨다 치자. 이게 C로. 그래도 누르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컨트롤 C 누르면,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냐 안 복사냐 그거잖아.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대문자 C를 누르면 뭐야? 답이 나오고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변동사항이 없지. 이 그림하고는. 매크로에 지정한 바로가 키를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로 바꿨다 하더라도 매크로에 연결된 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매크로 바로가 키는 대문자 소문자만 하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VBA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직접 수정해도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막 명령어가 꼬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말 읽으면 나와요.
컴마 1급은 그게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야.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코딩하는 거, 입력하는 거. 그게 한 문제야.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근데 2급은 아예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31번. 다음 중 숫자 서식 코드를 적용한 결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911.58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점도 있고 소수점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정한 서식을 보니까는 샵샵샵이라고 돼 있죠. 샵샵샵은 뭐냐면 두 번째 보기는 샵샵점 샵0이라고 돼 있고 첫 번째는 그냥 샵샵샵만 돼 있는 걸 봐서는 얘는 소수점 없이 나오란 얘기예요. 그럼 소수점이 있는 애는 어떻게? 반올림 하라고.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911.58인데 그 .58을 없애라는 거니까 무지몽매하게 쫙 잘라버릴 수 없으니까 알아서 네가 반올림해 이런 뜻이에요. 912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3.1인데 43. 근데 소수점 이하가 샵도 있고 0도 있죠. 0 0이 두 번째 자리로 들어갔죠. 소수점 이하. 무조건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와라 이거야. 없어도. 만약에 911.58 같으면 어떻게 돼? 911.58까지 나와. 근데 40.1 같으면 43.1 같으면 43.10까지는 나와야 돼. 무조건 두 자리는 채워야 돼. 없으면 0으로라도 채워라 이거지. 그 0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샵 컴마 샵샵샵 다음에 컴마가 찍혀있죠. 컴마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찍혀있단 말이야. 세 번째 보기는 컴마가 두 개고 네 번째 보기는 컴마가 하나인데 컴마는 뭐냐면 천 단위마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글뱅이 3개를 빼라 이거지. 동글뱅이 3개 6개 뺐네. 컴마니까 424만 남았네. 그러면 네 번째 보기는 어떻게 돼요? 소수점 이하. 그러니까 세 자리를 줄이니까 513, 5135로 남느냐 5136으로 남느냐지. 반올림 해야 되니까 5135로 남는 게 아니라 5136으로 남는다 이거. 왜? 600원이 잘려야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알아서 무조건 줄어드는 숫자는 반올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올림을 했는데 못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올라갈 수 있으면 반올림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5135로 자르는데 뒤에가 600이 줄어들잖아. 600이. 근데 600은 5 이상이니까 5136이 되겠지. 그래서 네 번째 보기가 틀렸다 이 얘기예요. 답이 3, 4번으로 되어 있어요? 답을 봅시다. 답이 왜 3, 4번인지. 답이 왜 3,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3, 4번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샵 콤마 샵샵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무조건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찍어줘라 하는 얘기예요. 샵만 쓰면 숫자가 이런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가 있는데 얘를 샵이라고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러면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0은 숫자가 유효 숫자가 없잖아요. 빈칸으로 나와요. 0은. 근데 100은 뭐야? 100은 있으니까 100이라고 나오겠지. 이렇게 길면 긴 대로 나오고 짧으면 짧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0이라는 셀서식 코드로 넘겨라 그러면 0은 무조건 뭐냐면은 유효 숫자를 한 자리라도 꼭 출력해라 이거지. 한 자리를 출력하는데 얘는 세 자리나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10이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하래. 이렇게 10이라는 데이터를 무조건 4자리로 출력하래. 근데 4자리가 안 되잖아. 2자리밖에 안 되잖아. 그럼 메꿔라 이거야. 이거라도 00으로 메꿔라 이거지. 그러니까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해라 하는 거야. 자릿수가 안 되면 00으로도 메꿔라 이거지. 00으로. 샵은 유효 숫자만 출력해라 이거. 유효 숫자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숫자를 어떻게 출력해 주냐면 이렇게 많이 출력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럼 요거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줘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0만 입력할 수 있잖아요. 0만 집어넣으면 빈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0은 0이라도 출력해라 하고 샵 콤마 샵샵 0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이렇게 총총총 찍혀야 알아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는 이렇게 된 숫자를 여기다 컴마가 찍혔어요. 컴마가. 그러면 컴마가 안 찍혔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 컴마가 안 찍혔을 때는 여기에다 이렇게 찍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뒤에 컴마가 찍히면 얘가 사라진다고. 세 자리가. 근데 여기다 컴마가 하나 더 찍히면은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컴마가 하나 더 찍히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컴마가 붙으면 1000분의 1씩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00분의 1로 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00분의 1을 만약에 줄이면 어떻게 돼? 1, 2, 3, 4, 5, 6, 7로 가는 게 아니라 890이 사라져야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1, 2, 3, 4, 5, 6, 8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 찍히겠지. 그러면 3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아, 따옴표가 안 닫혔네. 100만원 다음에 따옴표가 빠졌죠? 따옴표를 이건 인쇄 오류야. 의도적으로 낸 거야? 하여튼 따옴표가 안 닫혔으니까 틀리긴 틀려.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 저걸 또 내면 출제위원은 또 잘리겠지. 예. 왜 3번이 틀렸는가? 따옴표 때문에 틀린 거예요? 따옴표만 넣으면 다 맞는 거예요? 예. 자, 차트의 기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차트 아까 다 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이 문제상에서 얘가 범례라 그랬어요. 밑에 있는 게 범례. 이건 차트 제목이고요. 이건 갑축이죠. 보조 갑축이고요. 항목축이고요. 레이블은 빠져있죠. 레이블은 없죠 지금요. 그럼 데이터 요소는 뭐야? 이 빨간 막대, 파란 막대, 꺾은 선 막대가 데이터 요소겠지. 데이터 계열에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건 레이블이죠. 레이블이잖아. 근데 레이블은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장기용이라고 하는 건지 근속연수라는 항목이 있잖아. 이 항목에 요소가 있잖아. 넌 누구니? 나 장기용인데? 넌 무슨 항목인데? 근속연수 항목인데? 값이 얼마인데? 나 8인데? 이 세 가지. 항목 이름, 계열 이름, 값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레이블이라 그래요. 값만 레이블이 아니라 이 파란 막대는 장기용이 거고 근속연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레이블이라 그래. 근데 두 번째 요소는 틀렸죠. 요소는 그냥 막대 자체를 요소라 그러지. 자, 33번. 이게 뭐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잠깐 글자 좀 줄여도 보실만 할까요? 모르겠네요. 여기도 보실만 하십니까? 자, 주민등록번호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이거 남자죠?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이 뭐가 틀렸다고 나와 있어요? 3번이 답이에요. 그럼 보자고 뭔지. 자, MID가 뭐야? 뒤에 두 번째 셀이 얘네. 요거에 여덟 번째에서 한 개. 여덟 번째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서 한 개. 요거네. 얘를 2로 나누었을 때 MOD, 나머지예요. 이거는 우리 성별 코드 있잖아. 성별 코드 2를 2로 나누었다라는 거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게 이제 MOD예요. MOD 함수입니다. 나머지가 1이냐 이거지. 1이냐 물어본 거죠. 성별 코드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1이라는 거는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2의 배수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래. 그럼 3의 배수예요. 369가 3의 배수지 않습니까? 그럼 2의 배수는 짝수라는 얘기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지. 홀수.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남자가 홀수고 여자가 짝수예요. 근데 홀수니 나머지가 1이니 성별 코드가 뭐였어요? 9, 0, 1, 2, 3, 4, 5, 6 6가지가 있거든. 우리나라에 성별 코드가. 이 성별 코드 중에 홀수면 남자 맞네. 여자 아니면 여자. 그러니까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 맞네. 그럼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성별 코드가 2 또는 4 nye. 2 또는 4 nye. 근데 여기는 왜 따옴표에다 물어봤을까? 얘는 글자거든요. 얘는 나머지가 숫자 1이냐 2냐를 0이냐 묻는 거기 때문에 1로 물어본 거고, 숫자로 물어본 거고, 얘는 글자를 잘라봤기 때문에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2 또는 5와 성별 코드가 2 또는 여기 영어로 5화라고 써있죠. 그렇죠. 2 또는 4냐 이거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짝수네? 그럼 여자 맞죠? 2 또는 4면 여자고 아니면 남자잖아. 홀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남자라고 나올 거고, 여기는 2 또는 4가 아니니까 남자라고 나오겠고. 이건 뭐예요? 성별 코드가 1이면서 3인가? 성별 코드 AND니까 1이면서 3이잖아. 1 그리고 3이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안 되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 따옴표에다 물어봐야지. MID 함수는요, 글자를 쪼개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물어봐도 문제야. 여러분 성별 코드가 2일이면서 3인 경우가 있어요? 1 또는 3이겠지. 1 또는 3이겠지. 숫자 1이면서 숫자 3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차피 왜 글자니까. 그것도 틀린 거고.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1이면서 3이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라 그러겠지. 그럼 이 사람이 여자 됐네? 솔직히 여자 됐잖아. 이건 뭐냐면 이 성별 코드를 쪼개가지고, 성별 코드를 쪼개서,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를 예. 2하고 3이 각각 다운표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우리 문제에는요? 네. 어디 볼까요?
아,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요. 제 보기에는 좀 틀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1이면서 3인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옛날 문제에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인쇄물은요 뭐냐면은 그때 시험 봤을 때 문제지예요. 이게 언제 문제지냐면 2012년도 6월 16일날 시험 봤던 실제 시험 문제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로 수록하면서 책에 수록하면서 따옴표가 들어갔는데 따옴표가 들어가도 어떻게 성별 코드는 둘 중에 넷 중에 6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이면서 여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남자 또는 여자지. 또는이 들어가야지. 이면서가 들어가서 잘못된 거다 이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성별 코드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3이면 남자, 4이면 여자. 이런 의미예요. 이 함수는. 추수함수는 이 코드를 잘랐더니 뭐예요? 1, 2, 3, 4 중에 하나 나오겠죠? 1, 2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이면 첫 번째 거, 2면 두 번째 거, 3이면 세 번째 거, 4면 네 번째 거, 5면 다섯 번째 거, 6이면 여섯 번째, 7이면 일곱 번째, 8이면 여덟 번째. 이렇게 가라는 뜻이에요. 추수함수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이면 남자, 3이면 남자. 그렇죠. 2면 여자, 4면 여자. 맞는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3번이 틀린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지금처럼 들어있어도 틀린 거고 이렇게 따옴표가 닫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말이에요. 따옴표가 없으면. 왜 얘는 글자를 물어봤고 얘는 숫자기 때문에 글자랑 숫자가 같으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다라 그러겠지. 근데 지금은 요건 가능하지. 숫자 1이 글자 1이니 글자 3이니 하는 건 맞는 말인데 and라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엑셀 통합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글을 막 썼어요. 문서를 작성했는데 보세요. 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보세요. 엑셀 문서 저장, 매크로 통합 문서 저장, 옛날 엑셀 문서 저장, 다른 거로 저장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2007 이상 버전. 요거는 엑셀 2003 이전 거.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거. 왜냐면 엑셀 2003하고 지금 우리 배운 엑셀 2007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엑셀 2003이나 엑셀 2002나 엑셀 2000이나 엑셀 97이나 엑셀 95나 비슷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엑셀 2007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야. 근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저 친구는 엑셀 2003을 쓰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불러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보낸 자료를 내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안 열린대요. 옛날 버전을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하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옛날 엑셀 버전으로 저장해주마 해서 보내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기능은 빠져서 들어가요. 새로운 버전은 빠져서 들어간다고. 여기에 여기 이걸 하면 엑셀 2003 말고 엑셀 2007 이에 새로 생긴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은 빠져서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아주 오래전 이전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매크로가 포함된 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XLSM 뒤에 M이 붙으면 매크로 이런 뜻이야. 엑셀 서식으로 저장하면서
다른 통합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자는 XLT M이 붙은 거는 매크로예요. 이거는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야. XLTM은 XLTX야. X. 그러니까 뒤에 X가 붙으면요 엑셀이구나 이런 거, 일반 엑셀이구나. 근데 뒤에 M이 끝나 있어. 그럼 매크로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눈치 작전이야. 그 다음에 CSV는 뭐냐면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 그래요. CSV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100점 한 칸 띄고 100점 한 칸 띄고 100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00, 100, 10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00 띄어쓰고 100 띄어쓰고 100 띄어쓰고 이렇게 써요. 요거는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서 저장하는 거예요. 빈칸이 들어간 거고 얘는 컴마로 저장한 거예요. 컴마.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컴마로 구분해서 저장한다고. 그리고 얘는 탭으로 저장한다 그래. 탭. 꽁충꽁충 띄어서 저장을 해요. 그럼 얘를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은 밑에 보시면 다른 형식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엑셀 통합 문서에 가보시면 밑에 여기에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CSV라고 있어. CSV를 저장해서 가져오면은 내가 저장한 엑셀이 요렇게 돼서 보여. 메모장에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컴마로 구분해서 저장해놨다는 뜻이. 네 번째 보기는 그 말이죠. 그렇죠?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쉼표, 컴마죠. 쉼표가 컴마로 분리, 세퍼레이터라고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장한다 이거죠. 자, 밑에 전문가의 조언을 보시면은 XLS X 그럼 뭐야? 이게 엑셀 2007에 있는 엑셀 저장이. XLS M 그럼 뭐야? 이거는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거 저장하는구나. 그 다음에 XLS X 그럼 뭐야? XLTX 그럼 뭐야? 이거는 서식이 들어있는 거구나. 서식이 뭐예요? 견본 문서처럼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래 한글에 보면은 이력서 문서 불러오는 기능 있죠? 샘플 문서. 엑셀도 그런 샘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서식 파일이라 그래. 예. 근데 그 안에 매크로가 들어가면 XLTM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죠. 참 외울 거 많아요. 내가 엑셀 업무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걸 물어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걸러낸다고. 1차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계십니까? 해갖고 쫙 묻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냈는데 못 맞춰. 그러면 땡 떨어지고. 근데 쫙 맞췄어. 평균 60점이 넘어갔어. 그럼 실기시험으로 보러 오세요 이거지. 이 실기시험에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았으니까 통과했으니까 이제 실습할 겁니다. 실기시험 볼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기시험이 안 어려워요. 다른 자격증 시험보다 난이도가 안 높다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은 ITQ나 DIT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입력하는 것도 엄청 많고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지를 보고 내가 알아서 풀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도 거의 없어. 결과를만 보여주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풀어야 돼 막. 근데 커말은 필기시험을 거치고 오셨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간단하게 내요. 간단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다 써놨어. 그렇게 하시오 요렇게 하시오 요렇게 하시오 다 스스로 해놨어. 그러니까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착착착 움직이면 다 정답이 되는 거야. 응? 실기하고 필기하고 봤을 때 필기 공부 안 한 사람은 필기 어렵다 그러고 실기 공부 안 한 사람은 실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면은 다음 실기 시험을 2년 내에 합격하시면 돼. 근데 그걸 안 따는데요? 쉽다는 게 공부 안 하시면 10년을 공부해도 떨어지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필기 한 번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고 딱 그런데 몇 프로 붙으면 좋겠어요? 다 붙으면 좋겠어? 최종 합격률이요 30%입니다. 33% 정도. 필기시험 보셔서 합격해갖고 실기시험 보았지 100명이 시험을 보면 35명이 자격증을 따요. 2급이. 필기는 돈 많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합격률이 떨어져요. 우리 주부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제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학생들은 어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 그러니까 몰입을 하니까 걔들은 100명이 가면 한 98명 합격하고 어? 어렵다는 편견은 깨세요. 버리세요. 어렵다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쉽다 해도 어려운데 어렵다 하면 더 어려운 거니까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좀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센터에서 보면 알아. 강의를 해보면 아 이분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합격해요. 근데 이분은 모르는 이런 건 있어요. 엑셀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엑셀이라는 거를 이 반에 와서 들은 거야. 근데 커말정 일주일 따라왔어. 얘기 들어보세요. 커말정 따라오셨길래 엑셀은 배우셨어요 했더니 엑셀이 뭔지를 모르고 왔대. 왜 따라왔냐 했더니 커마를 따야 된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있는데 커마를 안 따면 그 업무를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커마는 뭐로 하는지 아세요? 했더니 모른대. 근데 과목이 세설이 돼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 깝깝할 거 아닙니까? 저 입장에서는. 자, 엑셀을 실행하세요. 엑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실행해? 바탕화면에 보면 영어로 엑셀이라고 있어요. 실행하세요 했더니 더블 클릭하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엑셀이 실행이 돼서 쫙 나왔어요. 자, 불러오기 아이콘은 여기 있고 저장하는 아이콘은 다 설명했죠. 문제는 필기잖아. 필기를요 2번 떨어졌대요. 필기를 2번 이 책이 걸레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문제 몇 번 그러면 딱 답이 나와. 이 사람 얼마나 외웠는지.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학창시절에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는 100번은 갔겠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책이 너덜너덜해요. 근데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3번째 만에 합격을 한 거야. 아니구나.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책에서 한 개도 안 나왔어. 이러는 거야. 뭔 소리요? 진짜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제 다음날 왔어요. 이제 아침에 수업을 하니까 이제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 합격자 발표났을 거 아닙니까? 딱 보더니 합격했네 그러는 거야. 합격한 거야. 이제 실기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2번 만에 붙었어요. 엑셀을 태어나서 엑셀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고 공부한 사람인데 필기를 한 번 만에 붙었고, 근데 그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아. 아니 서울대도 갈 것 같아. 이 책에 다 뜯어져 있어. 다 뜯어져 있어. 어떤 건 이렇게 뜯어냈어. 이렇게 뜯어냈어. 요것만 외운다고. 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60이 넘었어. 환갑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만큼은 돼. 아직 60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조금 덜 하셔도 돼. 20대 있으시죠? 여기 20대. 마음만 20대 말고 그냥 20대. 그냥 20대는 설랑설랑해도 합격해요. 왜?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잖아. 근데 40대 넘어가면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안 까먹는 방법 뭔지 아세요? 자주 보세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점점이 날 때 봐.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얘가 답처럼 보여.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돌에다 글자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그러니까 문자열은 왼쪽에 정렬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숫자는 오른쪽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공백은 안 들어가죠. 숫자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글땡입니다. 1, 2 한 칸 띄고 3 그러면 글자로 들어가. 숫자가 안 돼. 근데 앰퍼샌드는 뭐야? 이거는 완전히 글자로 만들라는 뜻이야. 끔찍한 소리죠. 예.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36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 해봤죠? 근데 새롭죠? 큰일나.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뭐가 돼? 자, 보세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어디에다 출력할지를 여기다 지정하잖아. 기존 워크시트. 현재 내가 여긴데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여기다 놓고 나는 여기다 출력할 거야 라고 지정해주면 되는 건데, 새 워크시트 하면 어떻게 돼?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그럼 새 워크시트도 기존 워크시트처럼 위치를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위치 지정하는 거 없잖아요. 말도 더듬네.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안 된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대충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해보면. 37번. 자, 리본 메뉴가 뭐예요?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 이거. 위에 있는 거를 리본 메뉴라 그래.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 그 리본 메뉴 어디 가서? 보기에 가서 창 그룹에 있는 새 창이 뭐예요?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드는 건 뭐야? 여기지. 홈에 가서 새로 만들기지. 여기 오피스 안쪽에 새로 만들기. 이거고. 얘가 틀린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얘를 새 창을 눌러볼게요. 새 창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뭐라? 똑같은 게 여기도 있어. 자, 똑같은 게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어. 근데 엑셀 2013 같은 경우는요, 엑셀 2013 같으면 지금 제가 파일을 두 개 열어놓으면은요, A라는 문서, B라는 문서, 엑셀 파일 두 개를 열어놓으면 화면을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그 엑셀을 두 개를 열어서 아래 한글 같은 경우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래 한글도 옛날 버전은 안 되고 새 버전은 돼. 근데 얘는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놓고 정렬을 해볼까요? 정렬. 얘랑 똑같은 거 있다. 똑같은 거 있죠? 그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다 뭐라고 쓰면 자동 써지지 당연히. 그럼 얘랑 왜 두 개를 넣고 봐요? 저 위에 있는 거 1번 줄 여기도 보고 여기는 쫙 내려가. 한참 내려가. 저 아래 거를 보고 싶어.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보고 싶다고. 그것도 돼요. 여기에 틀 고정해도 돼요. 틀 고정을 해도 위 아래가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파일을, 똑같은 문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복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보든지 좌우로 보든지 보면서 작업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을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업하던 거를 똑같이 복제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답이 1번 보기가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기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기능을 할 줄 알면은
편하죠. 업무 처리하는데 편하지. 38번. 문제 어렵다. 이게 뭘까요? 토익 점수 중에 상위 데이터를 5개를 뽑아내고 싶대. 그렇죠? 뭐라고 쓰면 맞느냐 하는 거죠. 물어볼게요. 1번은요 1번 보기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1번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토익이라는 게 저기 C의 첫 번째 셀에 들어있죠? 근데 이 함수를 쓰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는 랭크가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 물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빼버리고, 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잠깐만. 네가 50보다 크거나 같으니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랭크가 네 순위가 5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5등 안에 들었니라고 묻는 건데 엔터를 탁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예, 아니요. 너 5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냥 false라고 떴지만 5보다 크거나 같으니 물어보면 true라고 뜨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위에. 그러면 이렇게 조건식을 걸었는데 조건식의 결과가 true나 false가 뜨면 요거를 쓰면 안 돼요. 우리 고급 필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실습할 때 나오겠지만은 얘를 실행하면은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true나 false가 나온다고. 참이나 거짓이 나올 때 그때 얘를 쓰면 안 돼. 그럼 뭐를 써야 돼? 딴 걸 써야 돼. 안 쓰든지. 그러니까 학과명이나 성명이나 토익이라는 세 글자는 반드시 쓰면 안 돼. 그럼 뭐를 쓰면 돼?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바보라고 써도 되고 사랑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점수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1번은 네 랭크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토익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야. 이건 뭐예요? 라지는 이게 뭐예요? 라지는 이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거를 고르라는 거죠. 순위를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다섯 번째로 큰 점수가 몇 점이냐 물어본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다섯 번째로 큰 성적을 갖고 있는 점수는 누구니? 라고 나오는 거지. 5등이 누구냐 이거야. 5등이 누구냐. 두 번째 보기는 5등이 누구냐 묻는 거야. 근데 네 번째 보기는 얘는 라지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점수라고 쓰면 안 되지. 토익이라고 써야지. 토익이라고. 네 번째는 항목 이름을 잘못 쓴 거고. 자, 그 다음 39번.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값을 넣어놨는데, 이걸 남이 보면 안 돼.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샵 0 쓰면 어떻게 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지, 이렇게. 구분기호 찍어주잖아, 이렇게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세미콜론을 쓰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보세요. 데이터는 있어. 여기 뭐라고 있는데, 뭐라고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숫자는 있는데, 화면에는 안 보여. 셀 서식에다 뭐라고 쓰면은,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다 세미콜론 땡땅땅 치면 뭐다? 이거는 모두 감춰라? 보이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요, 본래는 이렇게 써요. 서식을 쓰고 세미콜론, 서식을 쓰고 세미콜론, 서식을 쓰고 세미콜론, 서식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앞에 쓴 서식은 양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는 음수라는 얘기고, 여기는 0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문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랑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빨강 마이너스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0.00 골뱅이 반가워. 만약에 이렇게 썼다, 이거 이렇게 셀 서식을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양수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출력해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찍어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음수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하고 얼마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가 입력한 값이 만약에 0이면 무조건 0.00 소수점이야 두 자리는 채워라 이거지. 근데 거기다 홍길동이라고 쓰면, 글자를 쓰면 홍길동 한 칸 띄고 반갑다 이렇게 나와. 이게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세미콜론만 콩콩콩 찍었잖아요. 그럼 뭐야? 양수일 때 없고, 음수일 때 없고, 0일 때 없고, 문자일 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어려워. 40번.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시나리오도 만들어 봐야 되고, 피벗 테이블도 해야 되고, 정렬도 해야 되고, 부분합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데이터 분석한다 그래요. 예. 자, 정렬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정렬을 최대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성적순으로 숫자를 순서를 매기는데, 총점이 같으면, 여러분 총점이 똑같으면 다 1등이죠? 근데 저 중학교 때는 그러더라고요. 둘 다 999점 나왔어. 800점 만점인데 799가 3명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또 1, 2, 3으로 나누더라고. 나눌 때 보니까 매번 달라요. 이번에는 국사 점수가 높은 애가 1등 이거야. 근데 하나가 100점 맞고 하나는 99 맞았어. 그러면 국사 점수 높은 애가 1등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 같은 데 보면 뭐 도덕 점수가 높은 애가 또 1등을 시키더라고. 아, 본래는 점수가 다 똑같으면 다 1등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눴었어요. 당연히 저야 없었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하더라고. 올림픽도 그랬어요. 올림픽도 권투 경기를 했는데 점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고 들어가서 홀딱 뺏겨놓고 체중을 재요. 그래서 가벼운 놈, 1g에서 가벼운 놈이 이기는 거야. 무거운 게 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우세승이라 그래서 누가 주먹질을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 메달을 주거든.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을 할 때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라가 예를 들어서 부서가 같으면 직책 순으로 나오고, 같은 직책이라면 이름 순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럼 조건이 벌써 3개잖아요. 부서별, 직책별, 이름순. 그 3가지 조건을 주는데 최대 60개 이상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병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합. 자, 보세요. 여기를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숫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얘를 정렬을 하려면 얘가 제일 위로 오든지 아래로 내려가겠죠. 보세요. 정렬이 됐잖아요. 이렇게 정렬이 됐죠. 오르락 내리락 됐잖아요. 근데 얘는 병합을 시켰어. 얘는 병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정렬이 되나 보세요. 어쩌라고 이렇게 섞어놓고 나서 어떻게 정렬하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어도 셀이 병합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돼요. 빈칸이 들어있으면 정렬은 해요. 빈칸은 정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비워놓게 이렇게 비워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얘를 정렬하는데 정렬은 밑으로 내려가. 정렬 빈칸은 사라져요. 빈칸은 항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다 색깔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정렬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얘는 내려가. 오름차순을 해도 내려가고 내림차순 해도 내려가고 무조건 빈칸은 저 밑으로 떨고 자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10회 문제가 이랬어요. 자 1회 문제로 돌아가면은요 1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시험 수업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 부연 설명, 그 앞에 있는 요약집 있잖아요. 책 사이에 있는 요약집을 설명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면서 좀 보세요. 요약집은 거기에 전반적인 흐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린 거를 자주 보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bek혀요, 머리에. 그럴 때 이제 문제를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은 9페이지인가? 9페이지 보면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좀 몇 개 넣어놨어요. 책에. 맞죠? 이거는 먼저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회 문제를 쭉 풀어볼 거니까는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마지막 걸 풀어봤지만 2002년도 거, 2012년도 겁니다. 10회 문제가 저기 10년 전 문제가 아니라 불과 3년 전 문제거든요. 1년에 3번씩 보니까. 그러면 10회 문제는 다 달달달 알고 계셔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룰이 있어요. 룰. 60%는 문제은행에서 출제해라. 문제은행에서 똑같이 출제해라. 나머지 40%는 새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로 낼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있는 문제를 볶아서 내는 거예요. 비틀어서. 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문제가 알게 돼요. 답을. 자주 풀어보셔야 돼. 자주. 달달달 외운다기 힘들면 외우기 힘드시니까 자주 보세요. 자주.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 돌아서면 까먹는 이유가 한 번 봐서 그런 거지 10번 보면 안 까먹는다니까. 100번 보면 머릿속에 100개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